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강 1교시 직업생활의 의미를 압니다. 자, 먼저 본 원격 수업 자료는 온라인 계약에 따라 부평공고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정규 수업에 준하는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 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그린자동차과 3학년 학생들만 해당되며 박종인, 김동희 선생님이 가르치십니다. 자, 먼저 저작권 경고부터 하겠습니다. 그 매번 했듯이 저작권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이며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시마스 출판사의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출석 계약 전까지만 운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학교 및 개인은 교사, 학생 등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음성, 영상, 음향 등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을 통하여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 등에게 제공 및 공개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직업생활의 의미.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을 다닌다고 하면 안 되죠. 나름대로 그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이 회사를 다니는 의미를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우리 단원에서 보면은 직업 생활이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희망 직업 속에서 미래 직업 생활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 직업 생활의 모습이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시켜 줄 조건인지 가늠해 보고 직업 생활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살펴볼 것이다. 자, 핵심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 생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그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죠. 뭐 몇만 개의 직업이 있죠. 근데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몇만 개, 막 10만 개 이상의 직업에 막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이 만든 직업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그 일과 직업, 재택근무 및 집중근무, 근로, 단기간 근로 이런 것들은 그 일에 해당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직업은 계속적인 게 해당되죠. 그 원격 근무도 직업에 해당되고 근로시간 선택제, 근무시간 계제제 그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은 당신이 한번 생각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직업생활 개인적 사회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직업생활은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가치를 실현하게 해준다. 맞죠? 그 다음에 직업생활은 사회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된다. 맞죠? 이런 거 한번 자기가 체크를 해보세요. 원하는 것, 그 직업생활의 의미는 원격하게 해서의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자, 나는 미래에 조금이라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내 직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되면 그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자, 미국의 가장 오랫동안의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봤던 컴퓨터 관련 업종입니다. 누구죠? 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보면 지금은 그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또 자기가 그 엄청난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여학생도 고민하죠. 나는 직업생활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약간은 그 힘들거나 슬플 수가 있죠.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뭐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거죠. 직업에 따라 업무도 근무 방식도 천차만별이구나.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경비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경호원 아니면
세콤이나 뭐 이렇게 보안 경비업체 그런 분들은 야근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아니면은 새벽에 일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하기도 하고, 근무 조건의 여건은 다 틀리죠. 다양한 직업생활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직업에 따라 업무와 근무 방식도 천차만별이구나. 한 사람이 일과 관련된 경험을 직업생활 봅시다. 한 사람이 일과 관련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그 사람이 직업, 고용과 근무 형태, 일터의 조직 형태, 경력의 유형, 삶에서 일이 가진 가치 등을 모두 아우러 이르는 말을 직업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에서 일이 가지는 모든 종류의 가치 및 일을 직업생활입니다. 직업생활의 변화, 산업 직업의 변화. 옛날엔 농업이 대부분이었죠. 농업이나 이 대부분이었다가 농업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면서 제조업이 성장이 되고, 제조업이 그러니까 성장이 최고치를 이루면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서비스업 쪽으로 가죠.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전문직 및 사무직 비중이 증가하고, 50대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전문직 및 관리직 진출이 증가합니다. 조직 근무 형태의 변화, 미래의 조직 형태의 변화는 유연 근무 증가, 그러니까 시간 근무, 탄력 근무, 재택 근무 등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시간, 그 다음에 때로 지금 재택,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재택 집에서도 얼마든지 요즘에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일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제 근무, 이런 근무 조직 근무 형태의 변화입니다. 생활 양식과 경력 유형의 변화, 여가 성공에 대한 인식 변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면은 성공한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돈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 경제적 활동을 좋아하죠. 그다음에 환경과 봉사, 웰빙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또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경력 축적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내용에 따라 다양한 직업 생활을 한번 봅시다. 요즘에는 그 요리사가 많이 인기를 얻죠. 근데 이게 그 직업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약간씩 변화가 됩니다. 그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요리사가 지금처럼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요리사들이 각광받는 직업이 되기 시작했죠. 저는 무슨 호텔 외식부에 근무가 있는 조리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요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음식 서비스, 그 다음에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근데 출근해서 활동을 볼까요? 다 그 조리사가 이제는 자기 후배들한테 그 업무 지시를 하죠. 이렇게 밥하고, 그, 그 다음에 반찬 만들고, 그 손님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이런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호텔 외식배 근무하는 박某某씨는 오전 오후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한다. 오전조는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조는 낮 1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데, 업종의 특성상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이틀을 쉰다. 그는 6시에 밥 짓는 것을 시작하여 9시 점심 준비 시작부터는 쉴 틈이 없다. 게다가 11시부터는 주문을 놓쳐서 안 되기 때문에 귀를 조금 세우고 긴장해야 한다. 점심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오후 2시쯤 되면 퇴근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리를 한다. 이거 은행 직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은행 업무입니다. 은행 업무. 그림을 보면은 상담도 하고 그 은행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제 그 금융적인 돈을 빼는 거나 그 통장 만드는 걸 알려주기도 하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출퇴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다음 컴퓨터에서 대부분 일하죠. 자, 김뭐뭐 김소희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김소희 씨는, 예를 들면 김소희 씨는 은행원이다. 그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할 때까지 온종일 손님을 상대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단말기를 들여다보며 일을 하는데, 어느 때는 전화 받을 짬도 없고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물론 식사도 다른 직원이 교대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불규칙하다. 그는 항상 바쁘고 고된 일과를 보내지만 절대 미뤄서를 일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직업병이 될 수가 있죠. 자기는 힘들고 짜증을 내고 싶은데 늘 웃으면서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하지만 웃으면 행복하다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힘들수록 웃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소에 따른 다양한 직업 생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무 장소에 따른 직업 생활 비교 사례입니다. 자, 여기는 재택근무하는 디자이너죠. 그 주부이면서 디자이너고, 그래픽 회사에서 10년 차이 일하는 무슨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재택근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바쁠 때 일하고 집안일에 대충 마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아침 9시에 집에 마련된 작업실로 들어간다. 그날 해야 할 작업을 모두 마치고 작업물을 전송하고 늦은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는 아이와 놀아주고 아이가 저녁을 먹고 잠이 들면 다음날 작업 분량을 확인한 후 밤늦게까지 작업 구상을 한다. 그다음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이분은 판사입니다. 한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그 법원 종합 청사에 마련된 스마트워치 센터를 출근한다. 그다음에 전자수송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근무지인 대전에 머무거나 출퇴할 필요가 없이 서울의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요즘엔 전자 재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터넷 통해 자신이 맡은 특허 관련 소송을 확인하고 모든 내용을 인터넷과 전화로 점검한 후 판결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기간 근로, 시간제 근무. 자, 성격에 따른 다양한 직업생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업무 성격에 따른 직업생활 비교 사례입니다. 장모모 씨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후 베이비시터로 5년간 출근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죠. 그 다음에 아이와 목욕을 시켜주고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루에 몇 시간밖에 근무를 못하죠. 무슨 사는 인터넷 보안업체 프로그램 개발업체로 해피타임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출근하고 출근 시간을 30분 늦게 하고, 그치,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핵심 근로 시간을 정해 이 시간만 내는 그 다른 인터넷 활동이나 모든 걸 줄이고 업무만 하게 해놓죠. 내용에 따른 다양한 직업생활 모습, 근무 방식에 따른 직업생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또 이렇게 한번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IT 계열에 다니는 탄력근무제입니다. 이건 탄력근무제. 그러니까 하루 7시간 주 5일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본인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루에 7시간을 언제 근무할지를 자기가 정하는 거죠. 탄력근무제. 목요일, 일요일까지 10시를 근무를 하며 미용실은 주 3일 중 3일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이런 것들이 탄력근무제입니다.